대부분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증시가 좋으면서 최근에 잘 나가는 기업이 확실히 돈을 벌기 위해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필요한 만큼 하더라. 그 정도는 돼야 호재를 봅니다. 그 외에는 악재를 볼 수 있는데, 이번에 CJ CGV 유상증자는 타이밍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가 규모도 엄청나게 했고, 최대 주주는 돈도 거의 안 내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거의 주주들에게 배신감을 가장 역대급으로 줄 수 있는 유상증자였어요. 근데 대체 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뭔가 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첫째로 기업이 돈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대출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울 때 유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지금 CJ CGV 시가총액이 5천억 조금 넘는데 1조라는 돈을 은행에서 빌린다? 은행에서 당연히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오는 방식인 유상증자를 하죠. 유상증자로 돈을 가져오면은 그 돈은 이자가 없어요. 자본이죠. 근데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면 대출입니다. 자본에 들어가지 않지만 갚아야 될 돈이고 이자가 나가겠죠. 그래서 이자 없는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유상증자 방식이 기존의 유상증자랑은 방식이 많이 달라요. 복합 방식을 썼는데 회계상으로 가능은 하지만 너무 꼼수를 많이 써서 그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아무래도 CJ라는 브랜드가 B2C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고객들의 민심을 잃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회사였나? 좀 많은 수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수인데요. 총 주식이 4,772만 주인데 유상증자라는 주식이 7,470만 주입니다. 자기 몸집보다 1.5배를 더 유상증자 한다는 거죠. 이런 초대형 유상증자는 기업이 망하기 직전에 하는데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신주 발행가액이 7,630원이에요. 주식수를 곱하면은 5,700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3,800억의 빚을 갚고 시설에 1,000억, 운영에 900억을 쓰겠다는 계획이죠. 한마디로 빚 갚는 데 쓰는 유상증자라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뭐 신사업이다 뭐다 재도약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빚 갚겠다. 근데 빚만 갚겠다라 그러면 너무 충격이 크니까 완화해주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하겠다. 최근에는 관람객들이 또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현금으로 빚을 갚을 여력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미래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확보할 필요가 무엇인가? 최대한 회사 가치를 비싸게 만들어 두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저거 매각 전에 하는 단계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인적인 피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깔끔하게 털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코로나의 위기가 끝나고 작년부터 매출이 회복되었습니다. 올해는 영업이 흑자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영화가 사양산업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밥 먹고 카페 가고 나면은 할 게 없는 현실이라서 그래도 한동안은 영화관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는 매출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1,000억대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자본총계도 3,000억대를 유지합니다. 굳이 유상증자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다. 이게 수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서는 신주 발행가액이 7,630원인데 당시 주가가 15,000원인 상태에서 왜 이렇게 낮게 발행가액을 잡았냐는 거죠. 이 발표가 나면 주가가 하한가 행진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낮게 잡은 게 아닌가. 15,000원 하던 주가가 2일 만에 지금 3분의 1이 날아가서 만원 근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5,700억 원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볼 수는 있지만 저는 다른 생각 하나를 더 해봐요.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가가 하락할 게 뻔하고 주주들은 유상증자를 받지 않으려고 할 거고 실권주가 대규모로 나올 겁니다. 그거를 예상하고 싸게 사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낮게 잡은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었어요. 이 회사 최대 주주는 CJ로 48.5%를 들고 있습니다. 5,700억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2,764억을 내야 돼요. 2,900억을 기타 주주들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꼼수 한 번 더 쓰죠. 우리는 600억만 유상증자를 받겠다. 나머지 2164억은 납부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포기해서 실권주로 흘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대규모 실권주를 내는데 그럼 왜 그러냐? CJ 지주사도 연결 재무제표로 보면은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계열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돈 많은 계열사는 CJ 제일제당밖에 없고 CJ 자체를 별도 재무제표로 보면은 가지고 있는 캐시가 별로 없습니다. 유동자산이 1357억밖에 없고요. 현금은 훨씬 더 적고요. 근데 이마저도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게 유동부채가 2,700억 정도 돼요. 1분기에는 순이익이 800억 정도 들어오니까 1, 2분기 수익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규모 실권주가 나옵니다. 주가가 유상증자 가격까지 내려갈 거라 본 거고 실권주가 나온 거를 싸게 담으면 적은 돈으로 지분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게 CJ가 그 3자 배정 현물 출자라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냅니다. CJ CGV 유상증자 가격은 현주가의 반토막을 내고 그 가격으로 CJ가 보유한
시총 4,500억 원짜리 CJ 올리브 네트웍스를 CJ CGV에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 올리브 영을 주는 거야? 대단하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올리브 영이라는 회사는 따로 있어요. 인적 분할한 거예요. 시스템 하는 회사입니다. 이 지분을 주면서 CJ는 CGV 지분 4,500억 원치를 가져가는 거죠. 합쳐보면은 CJ는 기존 지분 48.5%에 유상증자 참여금 600억을 넣어주고 여기에 4,500억 원치 CGV 지분을 가져가니까 CGV 시가총액은 뭐 이제 1조 5천억 원 정도로 확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서 지분도 훨씬 늘어납니다. 1조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게 되겠죠. 개인들이 5,100억 원의 현금을 부담하고 CJ CGV는 600억 원의 현금과 기업 현물 출자로 1조를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하나 볼까요? 회사는 5,100억의 현금이 들어와요. 이 자본잉여금 5,900억과 합치면은 1조 1,000억의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근데 바로 아래에 보면은 이익잉여금 적자가 1조 1,000억이에요. 딱 맞아 떨어지죠. CJ 올리브 네트웍스 현금도 있으니까 이거를 하고 나면은 약간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회계상 부실을 다 털어낼 수 있어요. 다 털어내고 신사업을 한다. 기업의 성장성을 넣어줘야 밸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사업들을 집어넣어주고 특수효과 사업들을 한다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청산을 하거나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CGV가 주주들한테 그렇게까지 신뢰도가 높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유상증자 내역을 보면은 2020년에 2200억 유상증자, 2021년에 CJ 올리브 네트웍스 광고 사업 부분 주구서는 신주 발행, 2022년에 1500억 유상증자, 그리고 2023년에 1조 유상증자. 그만큼 여기 투자한 주주들은 계속 유상증자를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신사업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4D 영화관 늘리고 특수효과 사업 늘리고 클라이밍, 골프, 스포츠바 같은 공연장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게 확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잖아요. 투자자들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해요.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핑계로 낸 것들이 아닌가. 저라면은 영화관이라는 실내 공간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본질을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영화관을 꺼리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좋은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죠. 범죄도시 3에서도 보여줬지만 컨텐츠만 괜찮으면 사람들은 영화관으로 옵니다. 영화관이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관객 800만 명, 1000만 명을 모을 수 있는 힘은 있다라는 거예요. 100년 전의 극장 방식이 아니라 만약에 저라면은 야외 엔터러스의 방식을 도입하는 정도로 쓰면 어떨까 싶어요. 종목을 완전히 바꾸지 말고 영화라는 본질은 계속 둔 상태에서 그거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확장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CGV의 문제를 비싼 영화표 가격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가격 부담보다는 다른 점을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영화 비용이 저렴했지만 지금은 비싼 게 맞아요. 그런데 밥값도 올랐고 커피 가격도 올랐어요. 영화표 가격 오른 정도로 영화를 포기하진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는 볼 정도의 비용까진 돼요. 아직까지는. 넷플릭스와 상대적 비교 때문에 영화가 비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넷플릭스는 영화표 한 장 가격으로 무제한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작비도 굉장히 높게 책정해서 만들죠. 영화관에서 볼만한 작품들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작자들도 국내 영화 상영보다는 넷플릭스로 들어가는 걸 원해요. 국내에서는 스크린 싸움도 해야 되고 1위를 못하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죠. 넷플릭스는 제작비도 주고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한번 흥행하면 제작자도 배우도 글로벌 스타가 됩니다. 좋은 작품이 넷플릭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가격도 저렴하니까 소비자가 넷플릭스로 갑니다. 플랫폼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게 편해졌습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소음, 진동, 냄새를 공유하면서 보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편하게 음식도 시키고 전화도 하고 누워서 보는 방식이 자리를 잡은 거죠. 한번 편해진 걸 겪어본 사람은 불편한 거로 돌아가진 않아요. 게다가 집에 있는 TV들도 대형화됐어요. 코로나 때 집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더 좋은 가전제품 으로 구입한 집들이 많았었거든요. TV는 점점 커지고 대형화되고 화질도 좋아지고 집에서 영화를 봐도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정도가 됩니다. 과거의 집은 TV가 작고 화질도 나쁘니까 큰 화면과 소리를 가진 영화관이 차별점을 가졌는데 이제는 뭐 TV도 싫어요. 집에 그렇게 좋은 TV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누워서 넷플릭스를 봐요. 그게 더 편하니까. 이걸 선호하는 문화에서 스크린 크기로 차별화를 둔다? 어려운 일이죠. 거기에 CGV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하나 더 문제가 있는데 공격적인 해외 확장입니다. 작년에 해외 지점에서 순이익 손실만 골라보면은 광저우에서 161억 손실이 났고 터키가 390억, 인도네시아 16억, 베트남 263억, 중국 144개 중에서 132개를 운영하는 법인이
23억 손실, 홍콩법인이 99억 손실. 손실 금액만 해도 1000억에 가깝죠. 매년 비슷한 수준의 손실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사양산업인 영화관을 해외에서 공격적으로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해외 사업은 청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J, CGV를 매각하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경쟁사도 쉽게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라면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 봐요. 해외 부실을 알기 어려우니까 해외 사업을 다 청산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회계를 깔끔하게 털어내서 가격 산정을 다시 해가지고 인수한 다음에 영화표 가격을 올리고 재무제표도 예쁘게 만들고 배당해서 주가 올리고 ROE 높게 만들고, 그렇게 몇 년 하다가 되파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런다라고 하면은 사모펀드가 인수해볼 만한 생각도 있겠죠. CJ 입장에서도 애물단지 하나를 처리하는 거니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 처리할 거 내가 현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국내 영화관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CJ, CGV의 가치는 있을 거라 보고 이거를 매수할 만한 회사들은 있을 거라 보거든요. 앞으로 시나리오가 뭐 청산을 할지 매각을 할지 아니면 정말 신사업을 해서 완전히 탈바꿈을 할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유상증자 를 이렇게 크게 했을 때는 대체 다음 단계는 뭘까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